그런데 이 사이에 죽어나는 거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보니까 지금까지 그 합쳐진 정부 재정 적자가 74조?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다 깜짝 놀랐는데 건전재정 어디로 갔어요? 건전재정은 원래 이제 건전재정을 지금의 시기에 하는 게 맞냐? 네. 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많은 거잖아요. 네. 오히려 확장 재정을 통해서 물론 이제 물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최근 통계인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거의 모든 정부가 확장 재정을 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불평등 지수가 대폭 감소합니다. 네. 맞아요. 네. OECD 통계로 다 잡혀요. 넘어버렸어요. 예. 통계로 다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확장 재정을 통해서 뭐 물가가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불평등 지수가 확실히 하락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소위 윤석열식 따옴표 건전 재정이 그 건전 재정이 된 적이 없어요. 항상 적자야. 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 쓰는 게 90조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1조라는 거거든요. 예. 정부의 마통이 91조나 되고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다 썼길래 이렇게 누적 적자가 심해지는 건지. 뭐 룰루랄라 호놀룰루도 갔다 오셔야 되고. 호놀룰루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순방을 갔고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건데 이 돈 다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국민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그럼요. 이런 식의 정치를 더 이상은 용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조차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들을 생각이 1도 없다.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밀리면 낭떠러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는 올 이제 7월 이렇게 지나고 여름에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가을에 거리의 정치가 매우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벌써 한숨부터 나오죠. 그러니까요. 춥기 전에 어떻게 좀 해결. 추워지기 전에. 나 2016년에 너무 추웠어. 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7년 진짜 추웠어요. 그때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그때 비염이 생겨가지고 여태 안 나. 중국에서도 안 걸렸던. 중국에서도 안 걸렸던 비염이. 중국에서도 천식. 그러니까 이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동아일보는 정말 동아일보를 계속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 팩트를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칼럼들의 논조도 그렇고 너 물러날래 아니면 쫓겨날래. 그렇죠. 거의 그 수준에 가 있어요. 조선일보는 제가 보기엔 체념 상태인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체념 상태고 이거 창피해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어요. 정치면이 요새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막 이상한 글로벌 이슈 막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창피해서 못 쓰니까 그냥 체념 논조고 동아일보는 너 지금 그만둘래 쫓겨날래 이거고 중앙일보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중앙일보는 계속 찬동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쫓겨날래 물러날래 그나마 보수 쪽에서 우리 다 망하면 안 된다 이러다 다 망한다라고 하면 저는 올가을에 너 이 정도 할 때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소위 임기단축 개헌안이 보수 쪽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뭐 꾸준히 그렇죠. 개혁신당 쪽에서는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임기단축밖에는 없다.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그나마 마지막에 남은 명예라도 챙겨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실 주변 취재해 보면 일도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쫓겨나야죠. 하루도 뭐 임기단축할 생각이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뭐 지켜봅시다. 그 자기들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국회 국민청원이 140만을 넘었어요. 네. 육박한다고 140만을 육박한다고 하고요. 아까 저희 작가님께서 불러주신 숫자에 따르면 139만 5,790명이 서명하셨습니다. 이게 또 반대 청원도 또 했어요. 한 5만 명 넘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법사위에서 다뤄야죠. 국민의힘 시의원이 했던데요. 이종배 시의원이라고 그분은 원래 전문이에요. 고소고발 난 진짜 개인이 고소고발하는 것도 이게 그렇다 쳐. 근데 시의원 비례대표로 국민의힘이 만들어졌잖아요. 서울 시민들 세금 받아서 고소고발만 하고 앉았어요. TBS도 그렇고 이 양반이
도대체 의정 활동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고소 고발만 진짜 열심히 해요. 내 세금이 거기 쓰이고 있구나. 예, 서울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종배 시의원님, 예. 네, 이종배 의원님, 예. 고소 고발 전문 시의원. 그분이 또 고발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분은 뭐 누구나 뭐 막대고 아무나 고발을 막 하고 고소 고발을 있으니까. 하시니까 예. 누구도 상관없이 고소 고발을 하는데 청원을 하셨어요. 이분은 예. 이번에는 잘했다. 잘했다. 청원을 하셨으니 이것도 국회에서 무시하지 마시고 해야죠. 예. 예. 그 왜 청문회를 이게 하시라. 필요한지, 예. 탄핵 반대 청원을 하셨으니 탄핵 반대 논리도 불러서 들어보면 되잖아.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무효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되지도 심판을 않는 소리 하고 청구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아 그냥 할 게 예. 없으니까. 할 게 없어서 이거랑. 권한쟁의 심판 뭐 국회에서 뭐만 결정을 하면 권한쟁의 심판 다 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안 해요. 안 해요, 안 받아요. 해. 이거 아마 각하할 것 같은데. 각하 내지는 뭐 기각인데 예. 이 권한쟁의 심판은 이 국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론만 그냥 말씀드리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할 거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이 정부의 문제를 성찰적으로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 아니 저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예. 실제 얘기 좀 해보면 어때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입니까? 여당 뭐 밀리면 죽는다. 좌파들의 음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일이 다 말씀드린 건 아이고야. 아니지만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분위기라는 게. 근데 이제 수도권 쪽 분들은 분위기가 다르죠. 수도권 쪽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분위기가 전혀 안 다른 분은 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이 있긴 하네. 나경원 의원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뭐 네. 극우로 가셨어요. 극우로 갔어요. 네. 핵무장론 얘기하는. 핵무장론 얘기하고. 아니 그리고 저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나경원 의원이 최저임금 이제 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제 드디어 1,310원? 네, 이렇게 만 원 드디어 이제 넘었죠. 예. 10,000원을 넘은 걸 기뻐할 건지 아니면은 최저로 임금 인상이 된 거를 최저치의 프로테이지로 올라간 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지만 네네. 어쨌든 어제 토론에서 그 최저임금을 뭐 지역별 차등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불량식품 먹을 자유를 허용하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 얘기 했었는데. 윤석열이 얘기했지. 윤석열도 얘기했나요? 윤석열. 박근혜 정부 때는 불량식품을 사대악이라고 했죠. 사대악이라고 했었죠. 불량식품. 네. 불량식품이 사대악이야? 대한민국에 맞아, 정말 그랬었죠. 뜬금이 없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에 불량식품을 먹을 자유를 저소득층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주 노동자들에게 끔찍합니다. 저임금 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저임금 받고 많이 와서 그 소위 얘기하는 3D 업종에서 열심히 근데 이제 일해라.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네. 그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발전해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동화, 로봇화 이렇게 됐을 때 네. 어떤 전략을 선택을 했냐면요. 스웨덴은 자 여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 라고 하면서 내국인 여성들에게 사회 서비스, 돌봄부터 시작해서 의료 등등의 사회 서비스에 이렇게 그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 열었어요. 네. 그러면서 임금도 높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 아이들 돌보고 노인들 돌보고 하는 게 굉장히 고급화됐어요. 그래서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진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소위 노동시장이 이중화되는 것을 막았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고급 노동력, 또 고급 노동력, 또 고급 노동력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일자리가 어디서 늘어나는가를 보는데 더군다나 어제도 통계를 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중앙직하고 민간, 중앙정부가 고용한 사람과 민간이 고용한 고용자 수는 거의 비슷해요. 지난 20-30년간. 근데 지역 고용자 수가 거의 가파르게 이렇게 45도로 올라가요. 이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고용한 사람들이 여성 고급 돌봄 노동자들인 거예요. 예. 의료 서비스하고 아이들 돌보고 어르신들 돌보고 하는 고급 돌봄 노동자들이 생기고 예. 이 사람들이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예. 그러면서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이 전략을 선택했는데 가장 안정적인 노동시장도 이중구조화되지 않고 그래서
가장 이 불평등 지수도 낮고 네. 사회 행복 지수도 높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싸게 저렴한 인식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 뭐가 됐든 예. 모든 국민이 좀 고급지게 살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계층 불평등을 막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그러네요. 해야 되는데요. 그거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국회 개원식은 언제 합니까? 이대로 가면 이제 선서도 못 해보는 거지. 개원식이라는 게 아직 선서도 안 아니, 했어요. 선서도 못 했다니까요. 어머나. 국회의원 선서도 아직 못 했. 그 개원식을 해야 선서를 하지. 그러네. 이거 이러다가 4년 내내 국회의원 선서도 못 해보고 의원직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방식이라면 네. 여당은 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개원식을 안 할 거예요. 어머나.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쪽짜리 개원식을 만들고 싶어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국회 개원식에 총리도 지난번에 안 오겠다, 여당 참여 안 하겠다, 대통령도 안 오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개원식을 최혜병 특검 했다고 해서 안 온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건 뭐 핑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 전달한 메시지는 예산 말고는 네. 아쉬운 게 없다. 전진 앞으로 해라. 아이고야.